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해드리고 있죠.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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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건쌤, 저희 이제 9월이 어느덧 중반기 정도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 9월은 취준생들에게 자소서의 달이라고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1년으로 치면 3월과 9월이 사실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채용이 가장 많이 뜨는 시기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들 뭐 수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공채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명목상 공채를 없앴다 뿐이지 사실상 그래도 9월이 가장 채용하기 적합한 시기임은 그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9월쯤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12월쯤에 완료가 되고 내년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많은 기업들을 지원할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를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스텔라 쌤? 네,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인지 자기소개서 이제 한 개 기업을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것이 되려 여러분들께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걸 애정을 담아서 꾹꾹 담아서 써야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마스터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어 있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좀 응용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이 아주 많이 상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의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그 출제의 그 의도를 각각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보시고 좀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서류도 많이 조금 더 지원을 하실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시간을 미리미리 좀 할애하셔서 인적성이나 AI 여건이나 그리고 면접 대비를 지금 해주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오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HD 현대 자소서 발췌기. 자, 오늘은 HD 현대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D 현대의 자소서 항목과 특징 어떻게 되나요? 총 4개 문항이고요. 글자 수가 1500바이트씩이니까 글자 수가 아주 많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은요. 지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직무 적합도 이제 문항입니다. 2번은요.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조직 가치관 적합도 문항이겠고요. 3번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조직 가치관 적합도 문항이겠고요. 4번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조직 가치관 적합도 문항이다. 그래서 직무 적합도 문항이 1개, 조직 가치관 적합도 문항이 이제 2개, 공통 역량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3개다라고 이제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아예 시작조차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문항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전히 어렵다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요. 오늘 방송 보시고 꿀팁 얻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 저희가 내용도 꽉꽉 눌러서 좋은 팁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쌤도 이 HD 현대 자소서를 보시면은 어떤 특징을 꼽을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저는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지원 동기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 동기 항목을 꼭 추가하는데 이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배려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 동기가 취준생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없고 현대 입장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뭐 면접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역량 중심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보이는 그런 자소서 문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HD 현대 자소서 난이도는 상중하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원 동기가 사실은 대다수 취준생 분들께서 정말 어려워하시는 문항이 맞기 때문에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HD 그 현대 자기소개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의외로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취미나 특기 이런 문항들이 한 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선 아주 하라고 되려 느껴지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진짜 내 취미와 특기를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네, 그렇게. 네. 보면 좀 의심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문항 맞나?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 것 네. 같은데 스텔라 쌤께서는 하는 아니다. 그럼 중 정도 네.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 쌤이 보시기엔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이제 하는 좀 주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원 동기가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이 문항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낮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때문이거든요. 취미 특기 앞서 말씀해 주신 거랑 더불어서 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를 들면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첫 차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우리 집도 현대 엘리베이터였고요. 현대 그리고 아파트까지. 심지어 저는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현대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며낸다? 이게 사실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그만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들을 살펴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선 자기소개서를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HD 현대 자소서 작성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번 항목부터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직무 역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건설? 사실 이 문항은 모든 취준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문항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같은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부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쓰기는 쉬워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역량을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인성적 역량은 다른 부분에서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이라든지 갈등 상황 해결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직무 중심의 능력으로 어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극히 직무 중심의 능력을 좀 어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직무 능력이 좀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능력을 어필해야 될까요? 참고하면 좋은 게 사실 이제 HD 현대 채용 홈페이지에 그룹사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직무 소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 직무 소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무에서 명확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과 가장 공통 접합점이 많은 직무를 그런 직무 능력을 선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대사항을 확인해 보는 거죠. 이 우대사항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채용 공고상에서 제너럴하고 폭이 넓다, 뭐 다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내가 쓸 역량이 우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DT 직무를 채용 중에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능력을 어필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작성할 때 팁을 좀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요 직무 적합도 이 뼈대를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필기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HD 현대의 중공업 영업 직군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원 직무의 그 명칭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 땡땡 직군, 뭐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 직군에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3가지 역량을 쌓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뼈대를 잡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건쌤 말씀처럼 직무 소개를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직무 적합도는 특히나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지원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님 영업 직군이 무슨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알고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평가 척도입니다. 그래서 직무 소개를 좀 살펴보셔야겠는데 이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영업 계획을 수립을 한다, 공사 수주를 확정한다, 기술 협상한다, 판매 관련 제품을 홍보한다, 경쟁국을 조사 분석한다. 영업 지원 직군의 경우는 체결된 계약 사항을 이행 및 유지, AS 업무, 클레임, 법률 검토 및 자문, 기술 지원 교육, 고객 지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해당 그 워크스코프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지라는 것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키워드에 이를테면 시장 조사 및 정보 분석령이란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쟁국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키워드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될 수도 있으실 거고 또 셋째 부분에는 클레임 관리를 위한 대처력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하시는 것이 1번이겠고요. 이에 필요한 역량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서 접목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뼈대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여기 자소서 작성을 할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인데요. 저는 이런 항목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기술하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점이 알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저의 입장에서는 좀 얄궂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쉽게 좀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텐데 말이죠. 사실 이거는요 평가 척도가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지만 결국 출제 의도는 요거 딱 하나예요. 그룹의 핵심 가치 중에 인재상 중에 택일해서 쓰세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덜 부담을 갖고 좀 쉽게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HD 이 현대의 그럼 인재상, 비전, 미션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세상을 이끄는 혁신. 창의적 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이런 키워드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 중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경험을 했었던 사례에 대해서 좀 짚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두려움 없는 도전. 한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포용하고 두려움이 없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전 정신을 발휘했었던 사례 중에서 하나 또 꼬집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다양성, 열린 소통 이런 키워드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는 취업준비생분들 입장에서는 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3개 키워드 중에서 한번 접목을 해서 풀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즉 제가 꼭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이 경험을 땡땡 가치관을 실현한 일례다라는 그 측면으로 좀 풀어가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항목을 보고 그렇게까지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취준생 분들한테 답을 이렇게 먹여주신 거잖아요. 네, 입까지 네. 가져다 주신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꼭 3가지에서 선택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쌤께서는 이런 항목이 만약에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시다가 보신다면 어떤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것 같아요. 이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존재하잖아요. 네. 이런 문항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적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텔라 쌤이 앞서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한 뭐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가 있다. 이 가치들 중에서 선택을 해라. 근데 다른 문항들은 엄청 넓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니라 뭐 소통을 해봤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지 취미 특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찾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움 없는 도전 아니면 모두를 위한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의 핵심 가치를 묻는 게 2번 문항이었고요. 다음 3번 항목 볼게요.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타인과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걸 묻는 건가요? 너무 잘 아시네요. 이제 거의 서당계 3년이 지났나 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 자체만으로 이야기하기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 능력이면은 뭐 진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타인과 어떻게 협업해가지고 동기를 부여했던지 아니면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든지.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그런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뉘는 건 아니고 갈등 상황 해결 능력으로 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스텔라 쌤이 얘기해준 그런 2번 항목에서 그룹 가치 중 핵심 가치 뭐랑 한 가지가 좀 겹쳐 보이죠.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 다양한 열린 소통이랑 좀 중복돼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3번 항목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말다툼, 뭐 그냥 막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쓰는 게 과연 적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갈등 상황이 무엇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보는 의도, 이 작성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갈등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합리적인 갈등 상황은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할 때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이렇게 대표적인 갈등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같이 서로 일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프로젝트를 같이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겠죠. 혹은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목표를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를 위해서 제일 잘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하는 그 이야기에서의 갈등 상황이지 수단으로서의 갈등 상황이지 그냥 너 못생겼다에 대한 갈등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부서 직원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는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으로 진짜 부서에서 있을 법한 갈등 상황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생겼다 하면 갈등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부서장님 진짜 못생기셨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답변을 작성을 할 때 또 이렇게 작성을 해라. 우리 스텔라 쌤께서 또 밥을 맛있게 지으셨잖아요. 좀 먹여주실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여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자, 건쌤께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부서 간의 이해관계, 이게 갈등의 초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학부 시절에 하셨었던 어떤 팀 프로젝트 사례의 하나의 예시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필기해 주세요. 자, 이런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갈등을 잘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출제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굉장히 꿀팁이겠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땡땡땡에 대한 어떤 의견 관점 혹은 이해도가 달라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딱 순화해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뭐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얘기들의 상황이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좀 순화해 주시면 좋냐면요. A 집단의 의견은 땡땡땡이었고 B 집단의 의견은 땡땡땡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두 집단의 의견이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조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았을 때, 상상해보았을 때 뭐 마케팅 팀 직원과 영업팀 직원 혹은 기획팀 팀 그 직원들이 각각이 뭔가가 그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 의견들이 좀 다르다라는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때 한 목표를 바라보는 공동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주장하는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뭐 좁혀나가면서 더 나은 개선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뭐 이런 걸 서로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A 집단 마케팅팀의 팀원의 의견은 무엇이었고 뭐 기획팀의 뭐 어떤 의견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금 좁혀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했다라는 흔적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에 그래서 땡땡땡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땡땡땡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비교한 후에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조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풀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조직 내 갈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그냥 자연스러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이라는 것인데 이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직면하셨을 때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조직 내 갈등이 뭐 나쁜 거라 생각하고 뭐 갈등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스텔라 쌤과 건 쌤께서 얘기해 주신 거 잘 참고하시고요. 이제 자소서 마지막 항목인데요. 4번 항목입니다.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자, HD 현대는 기본적인 자소서 항목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좀 지원자한테 묻고 싶은 게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곳을 처음 봐서 이 취미와 특기를 왜 묻고 싶을까요? 네, 이 취미와 특기라는 게 사실은 삼성그룹에서는 이게 한 줄 정도 이렇게 쓰는 골안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취미하고 특기라고 물어봤지만 네. 이 또한 평가 척도가 뭐다? 조직 가치관 적합도를 물어보는 거다. 약간의 여러분들 좀 세뇌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 척도가 절대로 크게 상이하지 않고요. 굉장히 기준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의 취미는 뭡니다, 저의 특기는 뭡니다라는 것을 너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달라는 것이 정말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과거에 임원 면접으로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연장선입니다. 어떤 연장선? 자기소개서 우리 2번 문항의 연장선이다. 즉 그룹의 인재상 중에 택일 해서 쓰세요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었죠. 요 문항과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조금은 더 뭐 직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그 직무적으로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면 조금 더 좋겠는데요. 뭐 이를테면 도전이나 뭐 어떤 혁신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도전적인 어떤 운동, 이런 어떤 한 테마를 좀 여러분들 여성분들께서는 또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운동에 스포츠에도 종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혹은 뭐 마라톤 참여 뭐 이런 것들도 괜찮겠고요. 특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학문적인 네트워킹 교류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께서 뭐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활동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한 선에서 물론 푸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업의 평가 기준과 연계가 어려운, 평가하기 어려운 소재는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취미 특기가 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취미 특기 적었을 것 같은데 혹시 건쌤은 취미 특기가 어떤 것인가요? 제 취미 특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취미 특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를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취미는요 빈도고요. 특기는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멋지네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하는 거는 취미고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네.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나는 뭐 요리를 잘한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네, 기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특기니까 정도니까. 내가 이걸 요리를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먹였을 때 단 한 번도 맛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때부터 특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현해 주시면 그게 특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그게 취미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 취미는 자는 겁니다. 네? 특기는요? 네? 특기는요? 안 깨는 겁니다. 저는 취미를 독서, 특기를 요리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스텔라 쌤은 취미 특기 뭐세요? 일단 자기소개서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자기소개서용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 취미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독서나 그리고 제 체력이 좀 약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운동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할 것 좀 같아요.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네. 제 개인적인 취미로 따지자면은 뭐 쉬는 거죠.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책 같은 경우에도 뭐 비단 뭐 자아 개발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요거는 그냥 친목 모임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쵸. 자기소개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 내에서 바운더리 내에서 뽑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소서 항목을 작성을 할 때 이 단어만큼은 넣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건쌤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 그놈의 현대와 나를 연결지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기와 취미도요? 네, 자기소개서 문항 자체에서 이미 그래서 우리 왜 지원했냐 아니면 현대와 관련돼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직접적인 한 대답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야기를 엮으려고 하면요. 그것만큼 부담감을 느끼는 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저거 취미나 특기도 정도와 빈도로 얘기한 겁니다. 수영을 좋아합니다. 주 3회 합니다. 이건 취미고요. 수영을 좋아합니다. 네. 도대에 3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특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야 되지. 이 수영을 통해 가지고 현대에서 수영하고 싶습니다. 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텔라 쌤이 보시기에는 네. 또 이런 건 쓰지 말아라. 네.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거나 뭐 네. 소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건쌤께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조금은 노파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수영이라는 소재를 취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끈기나 뭐 도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을 해서 표현은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HD 현대그룹에 입사를 해서 수영 동아리를 뭐 만들어가지고서 제가 이끌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근데 수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끈기와 도전, 내가 뭐 주 3회를 꾸준히 한다라든지 내가 원래 못했었는데 도전을 해서 이게 성립이 됐다라든지 이게 취미가 됐다라든지 취미가 특기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는 좀 연결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짚어드렸었던 그 인재상에 빗나가는 정반대인 단어들을 당연히 쓰시면 안 되겠죠.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고 도전을 강조를 하고 있고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키워드들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패스 or fail의 후자에 가깝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D 현대에 지원을 하려는 취준생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의할 점도 괜찮고요. 아니면 팁도 괜찮고요. 건쌤부터 해주실까요?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들을 풀어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사실은 이제 그 직무를 내가 여태까지 어필했던 내용, 내가 여태까지 제일 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기보다는 내가 여기 직무와 연결고리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다채롭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순히 쓰는 거는요. 너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나보다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객관화시켜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텔라 쌤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건쌤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원자분들께서 이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 내 경험을 줄줄줄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얘기를 해줘야지. 취미와 특기라고 물어봤지만 내가 공모전에서 어떤 거 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죠? 그 욕심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명료하게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적합도와 조직 가치관 적합도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조직 가치관 적합도 문항이 지금은 더 이게 지금 배점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경험과 소재도 좀 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세 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자소서 작성법 세 줄 정리 스텔라 쌤 먼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직무 적합도, 조직 가치관 적합도를 평가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HD 현대의 핵심 가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핵심 가치를 잘 살펴보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심지어 작성을 해두시면 다른 기업의 마스터 자기소개서로도 좀 일부분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내서 꼭 작성하시고 완성하시고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쌤께서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저 첫 번째로는 스텔라 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직무 적합도, 즉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시작점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면접에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의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